회사에서 버티다 문득 거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중년의 몸을 다시 일으킨 5가지 생존 루틴. 통장 잔고보다 더 무서운 건 체력 잔고였습니다. 가장 초라한 순간에 시작한 하루 10분의 기적. 은퇴 후 병원비로 다 쓰기 싫다면 지금 보세요. 돈 들이지 않고 내 몸을 가장 확실하게 갱신하는 법. 김부장처럼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챙기세요. 이대로는 죽겠다 싶었습니다. 내 몸 살려낸 아침 습관. 조직의 부속품처럼 달아버린 느낌 혹시 받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길이 때로는 전쟁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 몸 하나가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저를 붙잡아 준 건 거창한 약도 비싼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멘탈과 체력을 동시에 회복시킨 작지만 확실한 생존 기록을 나눕니다. 통장의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단단하게 만든 내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10분 걷기와 따뜻한 물 한 잔. 이 사소한 습관이 제 혈압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변화를 확인하세요. 새벽 6시 알람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찌릅니다. 이불을 걷어내려는데 몸이 천근만근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푸석하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 부하 직원들의 미묘한 무시,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주한 대출금 고지서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명치 끝이 뻐근하게 조여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 소리가 내 인생의 경고음처럼 들립니다. 남들은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거대한 도시의 부속품으로 달아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양복 바지는 허리가 꽉 끼어 숨쉬기조차 불편하고 구두 굽은 한쪽만 달아 비스듬해져 있습니다. 마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내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애써 시선을 돌립니다. 점심으로 때운 자극적인 찌개 냄새가 속에서 올라오고 오후 2시만 되면 쏟아지는 식곤증에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커피를 3잔째 들이켜보지만 카페인으로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할 뿐 피로는 가시지 않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이 드라마 속 김부장 그 자체입니다. 언제부턴가 소화제를 달고 살고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한다고 수천 번 되뇌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뱀처럼 등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기만 했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 문득 거울 속의 낯선 중년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충혈된 눈,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퀭한 눈동자.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뒤에 서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직장도 결국 내 몸이 버텨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회사는 나를 대체할 부속품을 언제든 찾겠지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 몸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우주입니다. 그동안 나는 속도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인 나라는 집안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단순히 힘들다는 투정이 아니라 제발 좀 살려달라는 내 몸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갈고 정비를 하는데 하물며 100년을 써야 할 내 몸을 나는 너무나 혹사시키고 방치해왔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내 몸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가장다운 그리고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아주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본이다.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나 비싼 영양제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무너진 내 몸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5가지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을 넣어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밤새 말라버린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을 공급하며 자고 있던 장기들을 부드럽게 깨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차가운 냉수가 주는 자극 대신
온기가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그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고 곧게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구부정하게 말린 어깨를 펴고 정수리를 천장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바로 세웠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중심을 잡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코어 운동이 되었습니다. 셋째, 점심 식사 후에는 무조건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걸었습니다. 사무실의 탁한 공기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바람을 맞으며 굳어있던 다리 근육을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허벅지에 전해지는 뻐근한 자극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넷째, 오후 2시 습관적으로 찾던 믹스커피 대신 심호흡을 선택했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며 머릿속을 꽉 채운 스트레스를 비워냈습니다. 짧은 3분의 호흡만으로도 뇌가 맑아지고 솟구치던 혈압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10분 하루 동안 고생한 내 몸을 위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폼롤러 위에 등을 대고 누워 굳은 근막을 풀어주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나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솔직하게 나의 상태를 알리고 저녁 시간만큼은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집안일의 일부를 주말에 몰아서 하거나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율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자 거짓말처럼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이던 두통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하루 30분도 안 되는 투자였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했습니다. 나는 오늘 버티는 대신 숨쉬기를 택한다. 몸의 감각이 살아나자 마음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나 짜증으로 치부했을 감정들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명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위축감을 느끼는구나. 과도한 책임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구나.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사의 질책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욱하는 대신 한 번 깊게 호흡할 수 있는 마음의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 짧은 호흡의 순간에 나는 감정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 내면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고요한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보도블록을 밟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단단한 땅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이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김 부장이라는 직함의 무게도 경제적인 압박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몸과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난파선이 아닙니다. 파도를 타고 넘을 줄 아는 튼튼한 닻을 내린 배가 되었습니다. 내 몸이 단단해지니 웬만한 시련이나 스트레스는 튕겨낼 수 있는 탄력성이 생겼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지만 이제는 그 불안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과정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바로 서면 내 세상도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직함, 통장 잔고, 아파트 평수가 나를 대변한다고 착각하지만 그 모든 외피를 벗겨내고 남는 최후의 실체는 결국 내 몸 하나뿐입니다. 이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는 모래성처럼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 몸만 건재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십시오. 상사의 눈치보다 거래처의 요구보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내려놓고 녹슨 갑옷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 10분 나를 위해 숨 쉬고 걷고 물을 마시는 그 사소한 행위들이 당신을 가장 위대한 가장으로 그리고 존엄한 한 인간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입니다. 흔들리는 중년의 바다 한가운데서 당신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키를 잡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몸을 믿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본입니다. 이 땅의 중년 가장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